안녕하십니까, 힐링철학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영돈 PD가 강다해서 역술인들을 역술인을 비판했다기보다 이제 역술인의 반성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2회 때 유영철 사주가 텔레비에 나왔죠. 사주를 풀이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유영철 사주가 검증이 되는 사주였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사주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저는 연월일시로 씁니다. 네, 원래 이렇게 저도 배웠는데요.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아직 젊죠,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연월일시입니다. 경술, 신사, 이민, 계묘.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있는 사주고 검증한 사주이기 때문에 맞겠죠. 거기서 이 사주를 가지고 검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 유영철의 사주가 맞든 안 맞든. 근데 최소한 유영철은 맞으니까 했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것과 분석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몰랐을 때 보는, 평범하게 통상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이제 분석적이라고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운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두고 보고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 원국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주 원국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일단 왜 그러냐? 그렇다고 뭐 좋은 사주냐? 그건 아니죠. 근데 아주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사주라는 거는 연월일시인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주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천간, 이게 사람의 정신이고 지지가 사람의 육체니까 이 천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임인일주입니다. 육식갑자는 이 갑자마다 별명이 있고 뜻이 있어요. 별명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일주가 어떤 뜻이냐? 이민일주가 충정호라고 합니다. 마음은 중후하고 인정은 많으나 외부의 시끄러움이 정신을 산란케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산란케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나쁜 일주는 아니에요. 일주 자체는. 육식갑자의 간지 별명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옵니다. 책에도 나오고요. 본래 이건 고전부터 나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자, 이런 거죠. 근데 정신이 산란케 하고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이민일주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인데, 자, 오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부터 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 오행으로 봤을 때 수가 두자, 목이 두자, 화가 한자, 토가 한자, 금이 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무엇인가 치중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루고루 들어와 있어요. 고루고루 들어와 있는, 오행이 고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냥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사주 명식적으로 보자면, 자, 이민인데 묘가 있어요. 그래서
묘인, 이게 반합 한 목이 됩니다. 반합 한 목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합의됨으로 인해서 이건 본래 둘 다 목이긴 해요. 둘 다 목이긴 한데 이게 합의됨으로 인해서 이게 무엇이냐? 식신과 상관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일이라는 거였거든요. 일의 합의됨으로 인해서 일이 강해진다, 이룬이 강해진다라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진살이 됩니다. 근데 이 원진살을 사술원진이라고 해요. 사술원진이라고 하는데 사술원진이라는 게 뭐냐? 사술원진, 청각에 민감한 뱀은 금속성의 개 짖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모함과 구설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애저군까지 확장되면 사랑을 이루기 쉽지 않아서 결혼이 늦을 수 있습니다. 맺음과 끊음이 명확하며 색을 밝히는 경우가 있고 늦바람이 잘 납니다. 덧붙여 사고나 관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사술원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단 두 개가 겹치죠. 이게 정신적으로 산란하다는 것과 사술원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색을 밝힌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를 과연 유영철처럼 사람을 20명이나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연쇄살인범을 할 수 있는 사주냐라고 묻는다면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일주가 가진 것과 사술원진이 가진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뭐 색을 밝히고 이런 거는 분석적으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분석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지만 이것대로만 봤을 때 이 사주를 유영철이라는 사주와 연관 짓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운이에요. 갑신대운입니다. 갑신대운. 여기서 대운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대운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뭐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10년간 운이기 때문에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지배하니까 이게 다 대운이에요. 이거 대운이라고 5, 15, 25, 35 이게 다 대운입니다. 이것만 대운이 아니고 이게 다 대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대운이면 25세에 큰 운이 들어온 이게 아니고요. 5대운, 15대운, 25대운, 35대운 그래서 이걸 5대운이라고 해요. 5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5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25세 대운이니까 25세에 나한테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때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25세부터 34세까지 10년 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바로 25대운이었습니다. 갑신대운이에요. 갑신대운인데 그래서 민, 신, 사, 사명살에 빠지게 됩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살에 빠져서 감옥도 갔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신강사주입니다. 무슨 얘기냐? 수와 금, 그러니까 수가 나죠. 나를 돕는 금, 나를 강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이라는 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주의 내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장간까지 봤을 때는 신강사주예요. 100, 그 다음에 여기 400인데 이 밑에 술에 금이 30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사에 금이 25인데 이게 월지기 때문에 2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으로 봐요. 그러면 480입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사주는 아니고요. 약간 강한 신강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신은 내 힘을 빼는 목, 화, 토가 되고요. 기신은 수, 목이 됩니다. 수목이 돼요. 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대운에서 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금이 기신이라는 거죠. 목은 용신이지만
이 신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인신사 삼형살로 들어왔을 때, 이 신이 귀신이 들어옴으로 해서 삼형살에 빠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신사 삼형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야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통상적으로, 분석적으로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삼형살 얘기하는데 도대체 삼형살이 뭐길래 삼형살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사람이 삼형살에 빠져갖고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 삼형살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신사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인신사 삼형살. 그러니까 인신사해, 역마예요. 인신사해가 역마입니다. 역마라는 건 무엇이냐? 계절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계절의 시작. 계절이 시작할 때를 인월, 4월, 신월, 해월, 이거를 각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많다라고 해서 변화가 많은, 변동이 많은, 그래서 역마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게 인신사가 3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삼형살에 빠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지장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지장간에서 이 지지에 영향을 끼치는 천간의 기운인데, 이게 지지장간인데, 암장신, 말은 많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지장간을 보면 이 인을 신과 사가 같이 칩니다. 특히 간목을 아주 작살을 내버려요. 간목을 아주 작살을 내버립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에서 이미 이 목과 화를 치고요. 사가 또 목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 삼형살에 빠지면 이미 그 중에 목이 아주 작살이 나요. 그래서 일이 아주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신사 삼형살에 빠진다고 했을 때는 뭐가 딱 깨지는 거냐면 내 인이 깨지는 거야. 내 인이 깨지는 건데, 내 인이 어떻게 깨지냐? 아주 작살이 나는데 역마로 인해서,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내 인이 깨집니다. 그럼 이 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 내 배우자. 나이면서 내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식신이면 이게 나에게 일이거든요. 일이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수가 많고 일자리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 삼형살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아주 힘들다. 내가 느끼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때리는 게 힘든 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쪽이에요. 내가 당하는 쪽. 왜? 인신사 삼형살에는 신에서 경금과 임수가 나의 간목과 병화를 치고, 그 다음에 사가 들어오면서 이 경금이 나의 간목을 칩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 재, 또 여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삼형살에 빠져도. 이게 분석적인 거하고 조금 더 같이 들어갔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봤을 때는 뇌가 두들겨 맞습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 보면.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그 살인을 했다는 게 2004년인가 5년인데, 그때가 아마 갑신년이었습니다. 갑신년이에요. 그래서 또 칩니다. 근데 이건 삼형살이 지났어요. 삼형살이 지난 때예요. 이때거든요. 이때인데 35세 때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삼형살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삼형살이 다시 들어왔고, 이 유와 신은 합금이 돼요. 그래서 합금이 돼서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통상적으로 해석하자면 예민한 사람이고, 근데 예민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이 깨지고 일이 좀 문제가 있어요. 25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35세부터도 일이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건 맞아요. 이혼을 한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이 사주를 가지고 살인을 할 수 있는 사주냐라고 본다면 그건 힘듭니다. 이게 유영철 사주인 걸 떠나서 이 사주만 보고 분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시면 유영철 사주 쳐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주만 두고 봤을 때 이 사주가 유영철의 사주, 그러니까 어떤 살인범의 사주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 사주가 편안한 사주냐라고 하면 편안한 사주는 일단 아니에요. 원진이 있고 삼형살에 빠져 있고 삼형살이 끝났을 때 또 신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사주는 일단 아닙니다. 근데 올해가 이때가 아니었다면 이걸 잘 안 봐요. 본래 대운만 보지 이運까지는 보지 않아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보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25세부터 34세까지 힘들었다, 내가 직장을 잃었다, 내가 배우자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통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었다는 부분도 하는데 이제 태운에서 보면 임신이 태운인데 이 임신에서 수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신이 수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수금이 들어와서 삼형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 운은 안 좋은 거는 100%입니다. 그것까지는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부모 운이 없다는 건 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걸 살인자 사주냐라고 묻는다면 본래는 아니에요. 유영철 사주를 떠나서 이 사주만으로 해석했을 때 이 사주는 살인자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해 올바른 사주는 아니에요. 검증을 하기 위해 올바른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 올바른 사주냐? 공부를 하기 위해 올바른 사주냐? 공부라는 건 뭐냐면 이런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주를 보고 한번 이 사주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저질렀을까를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공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족보라는 것을 오릅니다. 족보라는 건 뭐냐면 교수님들이 사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살인자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장군의 사주입니다. 그렇게 강의의 재료가 되는 사주들을 족보가 있는 사주, 족보에 등록되는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족보에 등록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70%는 살인자일 거예요. 70%는 좀 오반가? 이 정도. 한 30-40%는 살인자입니다. 많아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주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한 것도 아니지만요, 제가 봐는 사주들 중에서도요, 이 정도는 부지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주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유영철이라는 사람과 연계해서 봤다라는 거는 글쎄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유영철이라는 사람과 검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검증단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검증단은 사주를 잘 보는 사람들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사주, 역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배우고요. 그 교수님들을 검증단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주와 어떤 사람을 입문을 했을 때 이걸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사주들을 뽑아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같이 해서 토론을 해서 이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사주를 몇 개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 선택을 해서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검증을 했는데 이 사주가 가장 어려우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주 역술인을 엿먹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그러면 무지의 소산이고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검증단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을 했다 그러면 사주라는 거를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올바른 검증은 아니었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이영돈 PD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주라는 건 상담이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돈 PD가 사람들을 검증했을 때, 역수된을 검증했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상담을 하는지 또는 올바른 조언을 하는지 편집이 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검증이라는 거에 나와서는 이 과거를 얼마나 잘 맞히는지만 가지고 검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올바른 검증은 아닙니다. 물론 역술인들이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올바른 검증 사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변수인데, 선택과 변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흔히 하는 의문이에요. 의문. 그럼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살아갑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역학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아닙니까?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변수예요. 선택이라는 건 내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느냐, 내가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고아로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살인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고아로 태어났지만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진 않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변수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이 힘든 걸 이겨내고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고아로 버려졌으니까 나는 내 가정을 지켜야지, 애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버려졌으니까 세상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주와 인생은 같지 않아요. 사주는 내 인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달라요. 물론 사주는 내 인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보는 입장에서 맞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예 다른 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맞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주가 이때까지 내려왔겠죠. 그리고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겠죠. 정말 말이 안 된다면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검증해보니까, 실증해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학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이게 꼭 유영철이라고 이 꼴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검증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분석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냐면,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일생을 한번 보자. 이 사람이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보자. 한번 그걸 따져보자. 분석적인 겁니다. 일단 태원이 임신이에요. 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다. 근데 없어도 너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분석적으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원친살이 있어서 이민도 있고, 이민이라는 게 좀 성격적으로 이게 좋은 사주는 아니잖아요. 이민도 있고 사술 원진도 있어서 색을 바뀌고, 특히 초년에 색을 밝히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결혼해도 끝이 안 좋은 그런 사주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한번 해서 이혼을 했구나 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갑신대운에 얘가 들어온 거에서 사명살이, 물론 충과 합 중에 합이 우선이지만 사명살은 이 정도 반합을 깰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들어와서 임진사 사명살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25세 이후에 일이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었구나. 일자리가 많이 옮겼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사진을 했나? 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자면 임신사 사명살에 빠져서 일자리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무척 힘들었겠구나 라고 보는 것이 분석적이라고 해도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했나? 이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건 확대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법은 아니고 확대 해석. 왜냐면 이 사람을 본 거니까.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랬나? 이 사람이 그럼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까지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라고 보는 게 분석적입니다. 거기에다가 35세 이때 때, 자, 여기서 모분이 들어오는데 일이 들어와요. 일이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서 유와 신이 합이 됩니다. 합금이 돼버려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걸 겨우 지났다 싶었더니 이게 더 세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분석적. 이건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살아간 범죄에 저지른 것을 보고 이거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조차도 이 사람이 살인자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게 분석적으로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도,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왜 이랬을까?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사주 자체가 살인자 사주, 그것도 아주 잔혹한 연쇄 살인자 사주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우리가 그 족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족보에 오른 사주가 관운장 사주가 있어요. 근데 관운장 사주가 지금 찾아봤는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와 좀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주가 관운장은 아니죠. 자, 5입니다. 지지가 다 5예요. 근데 이 지지가 다 5인데 이게 지금 무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무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갑오병호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화가 아주 강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명장이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 됐겠구나 라고 하는 사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사주가 일치되는 것들, 그런 사주를 가지고 족보에 오르는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족보에 올라내는, 그러니까 옛날 사주도 있지만 요즘 족보에 많이 올라내는 사주가 박정희 대통령 사주, 이병철 회장 사주, 정주영 회장 사주, 김두관 후보 사주, 이런 사주,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주,
이런 사주가 족보에 오르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가진 특성과 이 사주에 가진 본인과 일맥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족보에 오르는 사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영철 사주는요, 절대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족보에.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영철 사주는 올바른 검증 사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그러면 족보에 오르는 거와 똑같이 생긴 사주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대로 사느냐 라고 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어인데, 그럼 병어를 지금 만약에 누군가 갖고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꼭 관운장처럼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실례로 본 사람 중에 화계사용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술, 충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계사용살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왕격 사주라고 합니다. 제왕격 사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색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군검경 사주다 라고 하는 사주들도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보면 다른 거는 다 뭐 차지하고요. 그분의 일주가 경신일주입니다. 경신일주예요. 그 다음에 인신, 여기가 인이고, 이렇게 인신사이가 생겼습니다. 인신사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신일주, 총칼을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맞는 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도 다 보면 이게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이 사주를 이제 제왕격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총칼을 밀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신사의 역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옮겨다녔죠. 만주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이런 사주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이 사람의 인생을 쭉 해석을 했을 때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도 관운이 세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해석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가 족보 사주예요. 해석되는 사주.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런 사주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군검경, 그러니까 경신일주처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 경찰이 될 확률이 높으냐? 높습니다. 하지만 군인 경찰이 다 이런 사주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이 될 사주 있습니다. 도화가 강하고 화계가 강하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주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주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유재석 씨 사주. 유재석 씨 사주는 도화가 아주 강하지도 않고요, 화계가 아주 강하죠. 하지만 그분은 연예인이 됐죠. 그러니까 A이기 때문에 반드시 B다, 이건 아니에요. A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B, 연예인이 되어야 한다. A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자가 되어야 한다. A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경경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주 역학자들도 그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A라는 사주가 B로 될 확률이 높은 사주는 있어요. 그게 족보에 오른 사주고요. 만약에 검증을 하려 했으면 그런 족보에 오른 사주, 아니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검증을 했어야만 옳습니다. 만약에
사주를 가지고 사주를 얼마나 잘 보느냐를 검증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 물론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게 더 크게 봐야 되겠지만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명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주를 보고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술인으로, 그러니까 명리학자로, 그러니까 사주 명식을, 사주를 보는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검증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이 사주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역술인으로서의 좀 반론, 이 반론을 함으로써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술인으로서 좀 반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강의로 그 잘못된 검증이었다. 100% 이거는 검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코르라고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검증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